저녁 9시 어김없이 우리 제품 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국가스텐의 하현우 씨의 봄비라는 노래로 문을 열어보았는데요. 이 하현우 씨의 노래는 굉장히 클라이막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곡의 해석도 있고 나름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소화하는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멋진 노래를 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면에 화살을 엄청나게 어떤 분이 많이 쏘으셨는데 이 화살을 좀 지우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부분은 아미노산,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인체를 구성하는 근육, 그다음 피부, 머리카락 등 많은 부분이 뭐로 돼 있죠? 예,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건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 뭐죠? 예, 우리 몸에서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화면에 이거 지우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원료로 수많은 이제 단백질이 우리 몸에는 생성이 됩니다. 인체를 물질로만 생각하면 단백질 덩어리의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한 몇 가지나 될까요? 기준과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8만 개 정도 이렇게 광범위한 범주로 우리 단백질의 종류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요 단백질의 기능과 구조를 연구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분야를 우리가 프로테오믹스라고 해서 이 분야가 또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요, 어쨌든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거죠. 자, 그런데 요게 화장품 단위로 쓰여질 때는요, 단백질을 분해를 하죠. 그래서 어떤 단위로? 펩타이드 단위로 쪼개는 거죠. 펩타이드 단위로 쪼개서 우리 화장품의 범주로 이것을 원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이 펩타이드의 입자의 형태로는 우리 장이나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이게 흡수가 안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로 가수 분해를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곧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이 단백질이다. 혹시 이 화면에 줄 그으신 분 이 기능 모르세요? 지우개 그 클릭하시면 이렇게 문지르면 싹 지워지는데.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아미노산의 범주에는요.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요.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비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될 수 있는 아미노산을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필수 아미노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류신, 이솔루신, 발린, 라이신, 메티오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페니랄라닌, 히스티딘 이런 부분이 있죠. 이 히스티딘은 우리가 유아기 때는요. 이게 필수 아미노산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이제 성년이 되고 나면 이 히스티딘은 비필수 아미노산의 범주로 속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비필수 아미노산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시스테인, 그다음에 타이로신, 티로신이라고도 하죠. 히스티딘, 알라닌, 아스파트산, 그다음에 글루탐산, 글라이신, 그다음에 프롤린, 세린 이런 비필수 아미노산이 존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필수 아미노산의 분야에서 류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단백질 구성의 필수 재료가 바로 이 류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장 호르몬과
뼈의 생성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이 바로 류신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칼슘 흡수를 굉장히 촉진을 시킬 수 있고요. 질소의 평형 유지 작용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소가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기닌과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 경쟁하여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자, 보시면 우리 제품 중에 아르기닌이 많은 제품이 뭐가 있죠? NOG가 있죠. 그래서 NOG가 우리 헬스트림의 림퓨어 이런 제품들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혈당으로 인한 백내장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하고요. 류신은 또 프롤린과 함께 지질 단백질의 동맥 혈전 형성을 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류신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아미노산계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신, 이솔루신, 발린 이 세 가지 합쳐서 그리고 항체, 효소, 호르몬 생성에 또 관여를 하는 것이 또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콜라겐 형성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근손실을 억제시키고 손상된 조직 회복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과하게 하고 났을 때 리빌드 같은 경우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근육 회복이라든지 근손실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여 ATP를 생성한다.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거죠. 에너지를 생성한다. 그리고 헤모글로빈을 생성하고요. 혈당을 조절하고 근육을 생성하고 또 근육을 보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또 이솔루션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발린은 정신적 활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발린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BCAA 고리가 있다는 거죠. Branched Chain Amino Acid, 분지 아미노산이라고도 하고요. 사슬 아미노산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Branched Chain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류신, 이솔루신, 발린을 BCA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요, BCAA는 우리 림프도 있고요. 그다음 리빌드, 그다음 NOG 이런 곳에 다 이렇게 중요한 핵심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 이솔루신, 발린이 내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는요. 메티오닌이라는 놈이 있어요. 메티오닌. 메티오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요. 원소기호 S죠. 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티오닌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요. 해독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굉장히 항산화 기능도 뛰어나고요. 해독 기원도 뛰어나고요. 글루타치온 생성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지방 축적을 방지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바로 메티오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육류나 생선, 유제품 등에 많이 들어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육가공 식품이라든지 특히 생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식탁에 올라오는 우리 해산물들의 약 95% 이상에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먹거리가 환경으로부터 지금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 몸을 영양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채식주의자들에게는요, 이 메티오닌이 애증의 관계입니다. 육류나 생선, 유제품, 그죠? 동물성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라이신 또한 마찬가지지만 라이신은 콩에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이 라이신은 잘 섭취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메티오닌을 비건주의자들은요 잘 섭취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애증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티오닌은요 콩에도 들어있지 않죠. 이 메티오닌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손발톱 건강, 피부, 모발의 색소와 유연성을 항상 향상시키는 아미노산이 메티오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란 노른자 같은 데 있잖아요. 은수저를 담가 보면 어떻게 되죠? 검게 변하죠. 이게 어때요? 왜 그러냐면요. 황을 포함하고 있는 이 메티오닌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TV 드라마 대장금 보셨죠? 대장금. 대장금의 스승이었던 한상궁을 죽이기 위해서 최상궁파에서 꾸민 음모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황이 유황올이죠. 그래서 이 황이 들어간 곳에는요. 우리가 은수저를 담궈 보면 이게 검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역모를 꾸미기도 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영양을 잘 알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그죠? 자, 그리고 이 메티오닌은요, 간에서 레시틴 생산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간의 지방을 감소시키고요, 암모니아 형성을 조절하는 기능도 하는 것이 바로 메티오닌의 기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테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스테인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분류가 되는 것도 있고요.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중에 세린, 메티오닌, 그다음 비타민 B9, 그다음 B6, B12 등이 조합이 돼서 체내에서 스스로 재합성을 해내는 아미노산이 시스테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해주고요. 본인의 신진대사 능력이 원활하다면 굳이 따로 먹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대사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단백질과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등이 우리 몸에 충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 비타민을 꼭 먹어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먹는 음식 먹거리로는 충분한 영양소를 채울 수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바쁜 분들에게는 꼭 필요로 한 아미노산이 바로 이 준필수 아미노산이 시스테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테인의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글루타치온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항산화 기능이 뛰어납니다. 글루타치온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면역 기능이 올라가고요. 우리 몸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이 L-시스테인보다 N-아세틸 L-시스테인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이거를 앞 글자만 따서 낙이라고 합니다. 낙. N-아세틸 시스테인. 그래서 낙이라고 하는데 이 낙 성분은요. 한국에는 통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국 제품 중에 이 글루타치온과 함께 핵심 성분으로 N-아세틸시스테인, 낙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 뭘까요? 퓨어 엑셀이죠. 그래서 이 퓨어 엑셀은요, 엄청나게 멀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퓨어 엑셀이라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 시스테인은요, 또 하나의 기능이 우리 피부 미백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가수 비욘세 아시죠? 비욘세가 계속 맞았던 백옥 주사가 뭐냐면 시스테인 주사라고, 시스테인. 이 글루타치온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이 왕성하게 되면은요, 피부의 검은 멜라닌 색소 침착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피부를 희게 해준다, 미백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스테인은 피부의 회전율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피부의 산화를 막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피부는요. 턴오버 주기가 있죠. 각화 주기라고, 각화 주기. 근데 이 각화 주기는요. 젊었을 때는 약 28일 기준으로 잘 돌아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각화 주기가 길어집니다. 여러분 쉽게 목욕탕에 가보시면은요. 젊은 친구들은 때를 벗기면 이태리 타올로 때를 밀면 때가 잘 나오는데 할머니들은 또 할아버지들은 때가 잘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피부의 회전율, 턴오버 주기, 각화 주기가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산화 방지 기능과 함께 피부 미백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자, 그 밖에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요. 피부, 모발, 손발톱 건강에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다.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요. 불임 치료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역시 무슨 역할 때문에? 글루타치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액의 품질이라든지 DNA, 손상된 DNA의 복구, 그다음 산화를 회복시키는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이 이런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불임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N-아세틸 L-시스테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스테인은요. 기관지라든지 폐,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이것을 개선하는 출중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지나 폐의 염증 예방을 하고요. 이것을 또 완화시키기도 하고요. 글루타치온 효과.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과 이 낙이라는 물질요. 이것을 함유하고 있는 우리가 퓨엑셀 이 제품도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 리더 사임들이 코로나 끝나고 미국 본사를 방문하게 되면 퓨엑셀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사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스테인은요. 혈당 균형 유지를 해준다. 그래서 인위적인 강제 조절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또 시스테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스테인은 사실은 굉장히 멀티플한 기능을 우리 몸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테인의 기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화기 건강에도 굉장히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에 지속되는 염증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위관략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느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염증 원인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스테인이죠. 그래서 시스테인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위산 분비도 약해지고 위에 잦은 염증도 생기고 위의 전반적인 능력이 감소가 되죠. 이런 기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또 시스테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아미노산이 있죠. 이 트립토판은 굉장히 우리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때요? 이완적인 이완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좀 릴렉스 해주는 아미노산이 트립토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릴렉스가 되다 보니 정상적인 수면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면역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기능도 하는 것이 바로 트립토판의 순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가장 양이 적은 아미노산이 바로 트립토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로토닌과 같이 행복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도 바로 트립토판이다. 그리고 멜라토닌과 같은 신경 호르몬은 트립토판이 있어야 이것을 이용하여 합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트립토판이 우리가 충분하다면 꿀잠, 딥슬립이죠. 그죠? 비렘 수면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요. 수면의 질을 우리가 높여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립토판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 깊은 잠을 관장하는 좋은 이렇게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합성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트립토판이라는 것은요. 비타민 B3, 나이아신이죠. 그리고 나이아신과 글루타치온, 그다음에 글리신, 글루탐산, 황, 기타 등등 이런 효소들과 반응을 딱 하면서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냐면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이라고 이렇게 합성이 된 영양제도 많이 팔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트립토판부터 섭취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요. 비타민 B6, 피리독신과 반응을 하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냐면요. 우리 몸에서
장에서 뇌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세로토닌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한 호르몬이죠. 자, 이 호르몬은요, 뇌에서 5%, 장에서 무려 95%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 환경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요,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이죠. 그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주 격한 상태를 평온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균형이 모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멀티비타민이나 데일리 빌드나 림퓨오를 우리가 종합 영양제로서 이렇게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두의 밸런스, 모든 영양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 이런 제품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은요, 감마 아미노 뷰티르 엑시드죠. 감마 아미노 낙산이죠. 이런 이제 여러 효소들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하면서 또 어떤 물질을 합성해내냐면은요, 이때 바로 뭐가 나오는 거죠? 멜라토닌이죠. 그죠? 이 멜라토닌은요, 수면만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요,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에 햇볕을 좀 많이 받아주면 좋지만, 그죠? 우리가 낮에 햇빛을 받기라는 게 그렇게 요즘 환경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스위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합성을 해야 된다? 가바 합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단백질이거든요. 아마 1순위로 챙겨 먹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권장량만큼의 탄수화물이라도 꼭 섭취를 해야 되는 게 2순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를 섭취하게 되면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췌장에서. 그래서 이 인슐린은요, 아까 말씀드린 BCAA, 류신, 이솔루신, 발린이 근육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 속에서 우리 BCAA 대비 트립토판의 비율이 증가가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 좋은 게, 트립토판을 먹어주면 트립토판의 비율이 증가가 되면서 뇌와 척수에 트립토판이 더욱 많이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량만큼 단백질,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 트립토판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탄고지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예 배제를 하시는데 결코 우리가 롱텀으로 볼 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탄수화물의 기능도 트립토판을 흡수를 시킨다든지 ATP를 생성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순기능적인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를 편협한 한 곳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방법들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몸에는 훨씬 더 많은 순기능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60kg 정도 체중이 나가는 승인의 트립토판의 필요량은요, 240에서 약 300mg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림퓨어 한번 볼게요. 우리 림퓨어는 어떤가요? 316.08. 그래서 이런 트립토판의 이런 함유량을 보더라도 이 제품이 단순하게 우리 몸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영양조합인 비빔밥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정말 체계적인 영양의 함량,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헬스트림의 림퓨어 식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번 살펴볼게요. 또 기능 중에 하나가요, 우울증을 완화하고 신경 안정적인 역할도 하고요, 면역 체계를 돕고 심장 경련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관상동맥 경련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관상동맥이 뭐예요? 심장을 싸고 있는 동맥을 우리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련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트립토판이 꼭 필요한 물질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아미노산이 라이신이죠. 라이신. 그리고 칼슘 섭취를 보충하고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라이신입니다. 그리고 항체, 호르몬, 효소 생산을 돕는 기능을 한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닐알라닌이 있어요. 페닐알라닌의 부족으로 뭐 고생을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10,000명에 1명? 그 정도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에 의해 이용되어 노르에피네프린, 신경 전달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죠. 노르에피네프린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페닐알라닌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공복 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항우울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는 게 바로 페닐알라닌의 순기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미노산이 트레오닌, 콜라겐, 엘라스틴, 에나밀 단백질의 구성 요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트레오닌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간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오닌과 함께 우리가 클로로겐산 같은 경우를 잘 섭취를 하고요. 그다음 C3G 물질이 있잖아요. 우리 허니벨에 많이 들어있는 이런 물질들을 꾸준히 섭취를 하신다면 간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콜레스테롤, 좋지 않은 LDL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예방하는 이런 순기능적인 요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트레오닌은 소화 기능이 원활할 수 있도록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티딘,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죠. 자가 면역 질환이죠. 이런 곳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위산의 위액을 증가시키고 소화 기능을 돕는 기능도 히스티딘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비필수 아미노산군에 타우린이 있죠. 여러분 타우린 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그죠? 타우린 성분. 바카스 D, 바카스 F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타우린은요. 뇌나 안구, 그다음 신장 및 근육에 집중되어 이제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미노산이 바로 타우린이다. 그리고 세포 내 미네랄을 조절하는 것도 타우린의 역할이고요. 쓸개즙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중추신경계 대사를 하고 면역 체계를 유지시키고 항산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타우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미노산을 쭉 공부하다 보면은요, 공통 분모가 꼭 있죠. 항산화 기능이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우리가 충분히 섭취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이 프로틴, 단백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단백질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이 단백질은요, 육류, 콩 등에 많이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 단백질은 신체 내 모든 세포에서 발견이 될 수 있으며, 신체 조직의 성장과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신체 조직의 성장과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청소년기나 우리 유아기 때는 어때요? 이럴 때 미성년자일 때도 이 단백질이 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장기의 어린이 경우 단백질이 부족하면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장이 느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성장이 멈추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인이 되었더라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 신경세포가 줄어들어 두뇌 활동이 저하되고요. 체력이 처집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이 단백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요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음식을 섭취하여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즉 이제 단백질을 섭취해서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내 몸에 맞는 단백질로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그러면 이렇게 재구성이 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기능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손발톱, 머리카락, 피부, 근육, 뼈와 혈액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호르몬, 효소, 항체 등의 구성 성분도 물론 단백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르몬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대사 과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 뭐 아드레날린, 기타 등등 이 범주에 속하는 거죠. 자, 그리고 효소는요,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 소화 및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돌아가 보면은요, 단백질은 그죠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호르몬, 효소, 항체 이런 것에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 항체는요, 병원균이나 세균성 이물질 등 여러 가지 항원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내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바로 또 단백질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뭐 림프구라든지 백혈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 단백질은 사실은 우리 몸에 우리 몸이 건물이라면 시멘트, 골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단백질은요, 반드시 일정량이 우리 몸에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에는요, 림표 한 끼 식사를 하시면 21에서 24g 정도의 프로틴을 섭취할 수 있죠. 보통 6g, 9g 정도 섭취하고 있는 타사의 이런 쉐이크류와 우리 제품은 완벽하게 그 영양면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어떤 증세가 우리 몸에 일어날까 한번 살펴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피부도 거칠어지고요. 막 잔주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탄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리즈백이나 혹은 외부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어때요? 이 단백질의 섭취가 무척 중요하죠. 자, 단백질 섭취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면은요. 뭐 살은 빠지고 수분은 빠지고 단백질이 빠져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잔주름이 막 생기는 거죠. 탄력도 떨어지고 옳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권장량만큼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단백질이 우리 몸에 부족하게 되면은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체내에서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영양소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축적된 지방을 이용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축적된 지방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지방이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지방, 콜레스테롤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의 기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리불순이나 면역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각질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머리카락도 굉장히 탄력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건조해지고요. 그다음에 설사나 구토, 기타 등등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3월 달에 들어서 공부했던 게요. 처음에 미네랄, 그다음에 비타민, 그다음에 오늘 아미노산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런 전체적인 영양소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은요, 간헐적이고 부분적인 영양이 들어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렇게 하면은요, 듬성듬성 빈 구멍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요,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이 풀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런 각종 영양소들이 우리가 어때요? 아미노산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기타 등등 필수 지방산이나 비타민, 미네랄
이런 형태로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강한 몸을 신체를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좋은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좋은 영양이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요 스스로 치유를 하는 자연 치유력이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스스로가 우리 몸의 고장난 곳을 수리하고 재생하는 수리 재생 기능도 아울러 높아진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보표의 경쟁력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렇게 풀 영양을 공급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그죠? 세 번째는 액상화 시켜서 가급적인 모든 제품을 이렇게 우리 몸에 흡수율이 높도록 만들어진 제품들이다. 이 부분이 아주 간단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테마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이러한 기초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퓨어의 제품이다. 이렇게 믿고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유는 마시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영양소, 좋은 원료, 좋은 흡수율, 좋은 제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요,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몸을 만들어 가는데 영양만 좋게 넣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운동만 하고 영양을 넣지 않는 것, 이 둘 다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건강한 증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많이 걸으면 90%의 질병을 예방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이런 적당한 운동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팩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양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끝냈고요. 우리 또 이번 주 일요일에는 뭐가 있죠? 아이비오 스쿨이 있죠. 그래서 아이비오 스쿨에서 사람들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품을 이런 영양소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제품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미노산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